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미친 소리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사랑과 결혼은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화기의 혁명적인 사상이자 문학작품의 단골 주제였던 자유연애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결혼은 철저하게 사회적 관계 맺음이었습니다. 사랑과 무관했죠.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아버지들끼리 장기 두다가 결정납니다. 얘야, 너 김진사 댁 알지? 거기 둘째 아들이 이제 네 남편이다. 그래도 이 정도면 운이 좋은 거예요.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방의 얼굴도 모른 채 결혼했습니다. 사랑이요? 그냥 정부치고 살아야 했던 시절입니다. 정확하게 사랑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와서 생긴 개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사랑, 즉 자유롭게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고 서로 마음이 맞으면 교제하는 것, 그리고 독점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개념은 자유와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1900년대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런 사랑의 개념이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유연애 사상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연애를 한다는 것은 곧 근대인, 즉 모던보이, 신여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시대상을 반영해 문학에서도 이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광수의 무정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사랑은 원래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자유라는 단어가 왜 붙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당시 결혼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가문끼리의 결합이었고 철저하게 부모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개인이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고 그와 결혼하겠다는 것이 바로 자유연애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는 당시엔 혁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은 불가피했죠. 결혼은 온전히 부모의 권한이었고 사회 경제적으로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의 자유연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벗어나려는 불온한 행동을 한자로는 불륜이라고 합니다. 아니 불에 물이 륜자죠. 자유연애는 기존의 무리, 즉 기존의 가족 질서를 부정하고 벗어나려는 것이니 불륜이 됩니다. 부모가 정해놓은 사람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랑과 불륜은 같은 겁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지 결국 어떤 사랑이든 기존의 무리를 벗어나려는 불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만 시작하면 친구들, 가족들하고 연락 다 끊고 연애에만 올인하는 친구들 있죠? 엄밀하게는 그것도 기존의 무리와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니 친구들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불륜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불륜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불륜일 뿐인 거죠. 그래서 불륜과 바람은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바람은 불륜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가족을 유지한 채 몰래 다른 사람과의 유의를 즐기는 것이니까요. 잠깐의 일탈 정도라고 해야겠죠. 바람이 불륜이 되려면 기존의 가족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람과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비겁해서 그 정도의 배포와 용기는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 불륜이라고 보기 어렵죠. 아무튼 당시 자유연애는 모두 불륜이었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미 남편이나 아내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신교육을 받아 자유연애의 관념을 갖게 된 사람은 부모와 함께 아내나 남편도 부정하고 떠났습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자유연애를 실천했던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부모를 저버리고 남편과 조강지처를 벌였다고 말이죠. 물론 홀로 남겨진 부인과 남편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대상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가부장적 유교 질서이지 그들을 떠난 남편과 부인이 아닙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억지로 끌려가듯이 결혼했습니다. 애초에 사랑 없는 결혼이었죠.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가정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때 과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사랑의 배신, 즉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사랑이 없었으니 배신도 있을 수 없죠. 다만 기존의 질서를 잘 따라왔는데 그것을 거부한 상대방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해지고 생계가 위험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이고 희생자인 것이지 사랑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배신하고 떠난 것이 결코 아니란 거죠. 그러니 배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의 비난이 두려워 사랑하게 된 연인을 포기하고 기존의 가족 질서를 유지한 채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기에 당대 자유연애를 실천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남겨진 부인과 남편들 모두 시대의 피해자이고 희생자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한쪽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온갖 비난과 야유를 받아야만 했고, 다른 한쪽은 하필 가부장적 유교 질서가 무너지는 과도기에 태어나 자신의 안정된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자유연애는 불륜이었기에 혁명이었습니다. 혁명에는 항상 피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당대 연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죠. 그들의 사랑은 점점 질식해갔고 그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파괴되고 식어가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던 그들은 어떤 결심을 내립니다. 그들의 사랑을 영원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둘이 함께 자살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함께 자살한다면 그 사랑은 죽지 않고 영혼 속에 간직될 테니까요. 그러면 자신들의 사랑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무릎 꿇고 결국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내 모습도 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절정일 때,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되겠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1920, 30년대 수많은 연인들이 동반 자살했습니다. 1920년부터 40년까지 동아일보 기사 중 정사로 분류되는 기사만 8,0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자유연애 사상은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기생이었던 강명화와 대구 갑부의 아들 장병천의 정사를 기점으로 정사가 유행처럼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동쌤이었습니다. 빠이!